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출산은 한국 남자들 탓이다 라고 했던 하버드 교수 영상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남자들 탓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전혀 사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 유럽보다 빠르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 원인과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황당한 게 하나 들어간 게 뭐였냐고 하면 인터넷 게임에 빠진 남자들, 이게 채널A 화면 자료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잘못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혹시 이거 번역을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원문을 가져왔고 챗GPT를 통해 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읽어보면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인터넷 게임의 문화의 선두에 서 있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게임 문화가 많이 발달했죠. 특히 젊은 남성들을 가상세계로 끌어들이며 반대 성별과의 교류를 더 멀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건데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잘한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미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 거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결과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블라에서도 이제 얼씨구나 잘됐다. 남자들 탓하기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공무원이 올린 분인데 우리나라 저출산에 게임이 영향이 크긴 한가 봐. 뉴욕타임즈에서도 대놓고 남자들 게임이 문제라고 하네. 출산율 높이려면 게임 산업도 제재해야 할 듯. 물음표로 끝냈는데 야동도 규제하더니만 이제는 뭐 게임도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댓글에 보면 카카오 있는 사람은 주장 좀 안 맞으면 아줌마 그리는데 분명 출산율에 영향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글이 있었고 또 다른 글은 아줌마랑 결혼하느니 게임하는 게 낫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도 게임에 뺏길 정도로 한국 여자들이 매력이 없나?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여자랑 연애하면 야근한 느낌,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사채업자랑 사는 느낌. 그것보다는 오히려 게임이 매력이 있는 거죠. 주계일 반응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야동도 막더니 이제 게임도 막으려고 하냐. 다른 반응은 계속 남자 탓만 해봐라. 원인을 집어내지도 못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지. 또 다른 분의 의견은 여자를 품는 것보다 게임이 더 좋다니. 그리고 게임이 취미 중에서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개소선식 게임에 밀릴 정도로 한여가 매력이 없다는 거네. 그리고 게임하는 나라가 한국뿐인가? 그리고 성욕에 미쳐있을 젊은 남성에게 게임보다도 후순위로 밀릴 정도로 아무 매력도 없는 한여가 문제지.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이 자료가 지금 10월 18일 기사입니다. 올해. 그러면 한 달 조금 넘은 기사인데 게임 이용률이 1년 새 74에서 63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한 거예요. 전체 게임 이용률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65.7, 2022년도에는 74.4. 물론 코로나도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이때 게임을 많이 했죠. 그런데 갑자기 툭 떨어져요. 62.9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게임 이용률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애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저출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말한 거대로 게임이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게임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게임이 줄었기 때문에 연애를 많이 하고 혼인이 증가하고 출산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혼인 감소라든가 뭐 연애 안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더 안 좋게 변하고 있잖아요, 수치가.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과물.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외국 거라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외국 자료가.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런 실수가 간혹 있고, 제가 다른 나라 자료를 보다 보면 그나마 외국 분들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보는 나라가 사회학자들 중에서 일본 학자들입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뭐 그래서 그런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 분석해요. 오히려 이런 거를 분석할 때는 일본 학자들 거 참고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이제는 남녀 혐오 조장단체의 활동을 국가전복제급으로 다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혐오의 표현을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온 결과물이지 않은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또 이러면 또 누구를 하나 멍석말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멍석말이 대상으로 삼은 건 젊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 남자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가해자를 제가 나름대로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누가 가장 큰 잘못이 있나? 저는 FM 세력들이 1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또 동조했죠. 그 다음으로 큰 잘못은 정치권. 그 다음으로는 뭐 한국 여자 전체적으로, 그리고 바보 딸로 키운 부모들, 그리고 오냐오냐한 수입 물소들,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넣는다면 언론들, 방송국들, 이들이 가해자 아닌가. 남자들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남자들이. 아니, 남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남자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남자도 이제 멘붕이 온 거죠. 20대에 군대 갔다 오고 취업 경쟁에서 노력해서 취업하고, 30대에 연애하면서 여자 비유 맞추어 주면서 돈 벌어 결혼하고, 40대에 처자식 때문에 일하면서 고생하지만 현실은 집에 키우는 애완견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50대 자식들 사회생활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 엄마가 자기들 때문에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들 고생한 거 몰라준다 이 말인 거네요. 60대 항혼이혼. 이제는 돈도 못 벌어오는 쓸모없는 고장난 ATM기. 뭐 이혼은 안 하더라도 삼시세끼 밥 먹는다고 구박당하죠. 이런 상황인데 누가 한국 여자랑 결혼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문제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과거에도 한번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름에 있어가지고, 물론 남자도 물론 뭐 투기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자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주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가 큰 문제였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전에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서울 아파트값 비싼 이유. 개념거래 올라왔던데, 개념 33개, 비추 1개 이렇게 받았던데, 한여 땡땡땡이 아파트 사오라고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크크크. 간단한 글이지만 저는 핵심을 찔렀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며칠 전에 저출산 관련되어 가지고 대책 관련해 가지고 집값이 2015년 수준으로 낮추어야 출산율이 많이 회복될 것 같다. 뭐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상승기하고 과거에 부동산 상승기 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이번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유독 2030의 영끌이 많았어요. 최근에 부동산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한번 빠졌다가 최근에도 조금 특례 보금자리가 나오면서 반등을 좀 했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다시 지금은 꺾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한참 올라갈 때도 2030 영끌이 많았고요. 이번에 반등할 때도 2030 영끌이 많았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한여와 딸바보 딜러의 합작품이라는 거죠. 유자들도 예비 신랑들한테 이걸 요구하고, 딸바보 딜러들도 내 딸 데려가려고 하면 뭐 아파트 최소한 전세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자가면 더 좋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든 아니면 하다못해 남자 부모님한테 부탁하시든 하여튼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전세든 자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전세를 또 많이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겠죠. 그 갭이 줄면 또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했던 상승,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에 관련된 일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2030 연끌 없었어요. 이번에는 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즉 82년 김지영 세대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는 계속 남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남자 탓 아닙니다. 이 제가 정리한 요쪽이 문제지 남자 탓으로 돌리는 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피해자 보고 가해자라고 하는 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